오셨는데 첫 해외 일정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성 없는 전쟁을 지금 각국이 하고 있고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예, 빈 화면을 보고 윤 대통령이 업무를 봤다. 알고 보니 점점점. 예, 7월의 첫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첫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입니다. 귀국하자마자 국내 현안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윤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의미와 그 성과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서른아홉 개 정상들이 모인 다자 외교 행사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성 없는 전쟁을 지금 각국이 하고 있고 정치 군사적인 안보나 경제 안보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10여 개 국가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 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안보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윤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여러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원전 얘기, 북핵 공조. 저희가 첫 순방에 여러 얘기들은 먼저 나눴습니다만 돌아오자마자 국내 경제 위기, 민생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지금 붕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제 질서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결국 자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나토 각국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라든지 가스 비용이라든지 이게 이제 폭발해서 사실은 지금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외교전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고 예.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 도착하자마자 지금 이번 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6%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뭐 정말 그동안 없었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서민의 지금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자했던 뭐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게 지금 폭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 와서는 우리 국내 사정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대통령실에서도 전해지는군요. 잠시 뒤에 순방 얘기를 본격적으로 더 나눠보긴 할 텐데 구자영 처장. 네. 돌아오자마자 중간평가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은 늘 그렇듯 대단히 엇갈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밀 3국이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했다고 말한 반면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쪽 환신사려다가 어느 한쪽 앙심 품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어떤 정상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예. 유럽에서의 어떤 안보 동맹이 이 동북아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과시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우상호 이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였던 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른바 안미 경중의 어떤 이제 우려를 좀 표한 것인데요. 예. 이 문재인 정부는 안미 경중에 좀 어느 정도 방점을
이 대외 정책을 폈다라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그리고 경제까지도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새로운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은 뭐 귀담아 들을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이 대외 정책과는 좀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대통령은 첫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막바지 공사 중이던 용산 대통령실도 리모델링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대통령실 청사 2층과 5층 집무실을 번갈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의료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데랑 똑같죠. 제가 저쪽에 앉고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소인수 회의라 그래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소박하고 아름답다. 그냥 실용적으로 일하기 편하게 여기 이제 수석 비서관, 비서관, 뭐 행정관들이 전부 같은 공간에 다 굉장히 아주 실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예, 용산 대통령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각 층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집무실들이 마련이 됐어요. 지하 1층부터 식당 편의점, 1층에 기자실, 2층이 제1집무실, 5층이 제2집무실, 중간중간에 참모들이 이제 배치가 됐는데 조수진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을 찾아서 대통령과 같이 오찬회동도 함께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5층을 갖고 지금 네. 다시 좀 2층을 윤 대통령이 주 집무실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 정사 2층에 마련을 하고 예. 지금까지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발표가 된 거예요. 네. 다만 보안 문제로 2층에서 일할지 5층에서 일할지 날마다 좀 번갈아가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층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 안보 문제도 있고 또 바깥에서 창문의 각도 같은 것도 예. 그때도 잠깐 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그 양쪽으로 여닫이가 아니라 이렇게 미는 그런 창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창문의 어떤 보안성이라든지 경우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5층 그 주집무실 가서 여러 회의를 나눴을 때 청와대도 과거에 좀 출입하시고 청와대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당시 좀 첫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습니까? 주집무실 얘기를. 우선 이제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었는데요. 예. 당시에는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던 곳은 청와대 본관과는 그렇죠. 전혀 관련이 없이 춘추관이라는 기자실의 어떤 기자들의 공간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1층에 기자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새로웠고요. 예. 그리고 또 창밖으로 잔디밭에서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햇볕 같은 걸 즐기는 모습 예.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이 2층 집무실을 쓴다. 근데 김주일 대표님. 예. 근데 여기 5층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뭐 비정기적으로는 이 여사 집무실을 쓸 수 있다. 이걸 두고 뭐 제가 그분의 뭐 이름까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공동 정권 아니냐, 김건희 여사 집무실이 왜 또 따로 필요하냐, 뭐 이런 일부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김어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뭐 저는 그거를 보면서 리스크를 굳이 지고 가겠다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어찌됐든 내조가 뭐 대통령 배우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내조에만 열심히 하고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더 이런 국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국민 약속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2부속실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제2 뭐 업무실에 그 5층 집무실에 갈 경우에 어떤 논란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뭐 따로 공간 안 만들고 그냥 짊어지겠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가 돼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데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전에 그 유세를 할 때 민주당에서 빌 클린턴을 찍으면 힐러리 클린턴도 덤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빌 클린턴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오벌 오피스 그 백악관 집무실을 같이 쓴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잘 하시겠지만은 논란이 분명히 나중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은 과거 김정숙 여사 때는 제2부속실도 있었고 당시에는 영부인 접견실 집무실이 엄연히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공식화가 돼 있는데 지금 뭔가 영부인의 개념, 여사의 개념을 축소한다 해놓고 집무실은 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5층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 했으니까 어떻게 또 김건희 여사가 비정기적으로 이 집무실을 찾는지도 한번 잘 지켜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식당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대통령실이 여러 리모델링을 하면서 직원 식당도 이제 동시에 개방이 됐고 근데 보니까 결국은 혼밥 안 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윤 대통령이 접촉면을 이 식당에서 많이 넓힐 거라 이런 전망도 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공식 집무실이 없다면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웨스트 윙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이지만 이스트 윙은 이제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집무실 5층을 무슨 상시적으로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부 접견이라든지 뭐 예.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쓴다는 건데 그걸 쓰지 마라고 그러고 공동정권이라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좀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 아니 대통령 부인이 지금 나토까지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아무 사무실 없이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비판 자체가 저는 각도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항상 본인이 이 식당에도 원탁을 만들어서 이 식사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대통령실 직원이라든지 또 행정관이라든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들을 좀 조를 짜서 이제 순회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직원이 뭐 한 300~400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고 대통령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대략 한 뭐 8명 정도 이렇게 짜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접촉 공간을 높인다고 그래요. 아마 기존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게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직원들하고 행정관들 이 직원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혼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인용 식탁을 놓고 앞으로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자주 그 식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보였고요. 예.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서 들은 거는 출입 기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반 식당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을 위한 그런 그 식당도 하나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과거에 대통령 영부인의 접견실과 집무실을 저는 많이 갔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내에 있었는데 집무실에 책상 하나 그리고 우리가 경대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쭉 몇 가지 이렇게 이어진 그 위에 어떤 사진 같은 게 올려진 그런 공간이 전부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대통령 부인의 집무실에 갈 때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은 어떨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그 외빈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 김어준 씨 말대로 모두 다 김건희 씨가 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지나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면 그래도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원래 얘기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든지 둘 중에 결정하라라는 논리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거 청와대 영부인의 접견실과 집무실 모습도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대통령들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힘을 받는데 지금 윤 대통령만은 좀 예외인 듯하거든요. 먼저 그 전에 저희가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순방 이후에 나토 사진 비하인드 컷을 몇 장 공개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부장차장. 네. 오늘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꽤 온라인상이 시끄러웠어요. 대통령의 비공개 사진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니터에 화면이 하나도 안 뜨고 대통령이 마우스만 클릭하는 모습 이거 너무 설정 사진 아니냐 일각에서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논란이 있길래 저도 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예. 실제는 이제 화면에는 뭐 이렇게 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만약에 내용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업무, 고유 업무가 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설정 사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없는 것도 논란이 되지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노출이 돼 있었어도 혹시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비하인드 컷을 공개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좀 새로운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제된 모습, 그 어떻게 보면 이 격식에 맞는 이런 사진들만 공개했었는데 대통령의 어떤 순방에서 있었던 일상을 이 국민들이 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순방에서 이뤘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 국정 운영 그리고 경제 안보 이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오히려 이 B컷 사진 몇 장으로 좀 희석되거나 희화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 말씀은 저 모니터의 빈 화면 혹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들고 있는 A4 종이들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설정 사진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오늘 대통령실이 오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안상 그렇게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사진과 자료들은 뿌옇게 처리하는 거다. 쇼 비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사진들이 몇 장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이런 그 후문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스페인 재외동무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다가 좀 눈시를 붉힌 일도 나중에 좀 전해졌어요. 네, 이게 사실 대통령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면 우리 교포들과 만나면 항상 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와 함께 이제 독일에 갔을 때 예. 독일의 이제 광부들하고 간호사분들을 그 만남을 했을 때 뭐 거의 뭐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또 달러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 나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다가 결국 본국에 대통령 왔을 때 예. 얼마나 또 감동스럽겠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죠. 스페인 분들 같은 경우도 거의 1세대 분들이 나가셔서 거기에서 상점이나 이런 걸 하셔서 이제 하시다가 자국의 대통령이 오고 또 그 현장에서 이제 이런 우리의 소원 통일 같은 걸 노래 부르면 다들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 참 많이 그렇죠. 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외국에 나가시면 꼭 이제 이 동포들하고 간다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대사관 직원들이라든지 현재 계신 분들이랑 이런 만남을 더 확대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형만리에서 참 열심히 사시는 그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또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만나고 같이 이제 만찬까지 함께 하니까 뭐 여러 생각이 드셨을 수 있고 저희도 그래 참 오랜만에 이 동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오랜만에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그 비공개 사진 몇 장이 공개되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저희가 몇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님께는 계속 김건희 여사 질문만 드려서 또 죄송합니다만 이 마드리드 시내를 함께 두 대회가 선글라스 끼고 즐겁게 거니는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손 이걸 두고 또 여러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억가죠, 억가. 억지로 까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산책이잖아요. 예. 부부가 산책하면서 등에다 손대고 손잡고 팔짱 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여자는 그러면은 뭐 뒤에 남자 그림자 밟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깔 거를 까야 한다. 이게 비판할 걸 비판해라. 비판을 할 걸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말이라서 제가 쓴 건데,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오히려 부부가 격의가 없이 예. 평등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까 전에 잠깐 그 얘기 나왔던 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걸로 인해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예. A4를 보는데 거기에 빼곡히 글자가 있고 거기에 다 글씨로 동그라미 쳐놓고 이런 게 이제 그 비교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는 설정사시거든요. 설정을 하려면은 제대로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저는 비판의 대상 그 산책은 거는 전혀 비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이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논란이 안 나오게 해야죠. 탁현민 비서관 보고 쇼 잘한다, 쇼 통령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쇼는 아무나 합니까? 이런 것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마치 무슨 블러 처리를 했다 그러는데 무슨 블러 처리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구만 지금 내용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은 보는 거를 하고 중요한 부분만 블러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 일을 못하는 것들을 마치 이거를 억지로 뭐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대통령 공보 라인이 심각하게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윤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대통령실 책임이 저 크다 논란을 부추긴 거. 그럼요. 이거는 이런 거를 그리고 굉장히 잘했다고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이른바 비하인드 컷
몇 장들 순방 과정에서의 비공식적인 사진들 몇 장이 공개가 됐고 특히 김건희 여사 여러 패션과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 거니는 모습이 많이 눈길을 끌었습니다.